플루크샴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행기를 뜻하는 독일어 플루크와 부끄러움을 뜻하는 샴의 합성어인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독일 청년들이 비행기 여행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즐거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 여행의 시작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2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일요일 2시에도 재방송이 나갑니다. 네, 오늘은 기후행동 실천 토크 시간인데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뵙고 싶었던 분인데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누구실까요? 전북녹색연합의 김지은 국장님과 함께 오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만나기 전에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봄이 왔습니다. 봄에 관련된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는 음악에 취해서 타이밍을 놓칠 뻔했는데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비발디 사계 중 봄은 언제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악이죠. 자, 오늘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와주신 초대 손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셔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네. 많이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녹색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하고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주제가 그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를 다 제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국토교통부는 왜 수락갯벌 하면은 영화도 얼마 전 다큐도 나왔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반항을 일으켰고 갯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의 그 울분이 그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감동이 나왔던 그 다큐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 왜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지 사실 그 배경과 목적이 궁금하거든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배경과 목적이 있어요. 이 사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전라북도거든요.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항공 오지 탈출이에요. 전북도가 우리나라에서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다, 항공 오지다라고 하면서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서 전북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 꼭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새만금 신공항을 지어서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 그리고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어가지고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결국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그 배경이 있어요. 2023년에 폭망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다들 아시죠? 네.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예타 면제시켜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2018년, 2017년에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또 하나의 이제 명분이 공항이 없어서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공항을 지어서 인구 증가를 시키자. 이런 몇 가지 배경과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저 한 개 하나씩 한번 이제 환경 단체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첫 번째 항공 오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군산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군산 공항이 있고 먼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군산 공항이 있는데 왜 항공 오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북 도민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생각해요. 항공 오지 탈출이라는 것은. 실제로 한국의 지자체 중에서 공항이 없는 곳은 전라북도가 아니고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고요. 각 지자체, 광역지자체마다 다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도 군산공항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바로 있고요. 그 군산공항 바로 옆에 제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수락갯벌이라는 곳에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공오지라는 말은 대표적인 사기고 거짓말이죠. 네, 그건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각각 지자체마다 공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충청남도만 제외하고 그런데 이 좁은 나라에 각각 지자체마다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은 정말 경제성 효과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에 공항이 인천공항을 포함해가지고 각 지역공항 14개 해서 15개 공항이 있어요. 네. 그중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갈게요.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공항이 다 적자였고, 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가면은 인천공항 제외하고 14개 지역공항 중에서 10개 지역공항, 그러니까 제주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 지역공항이 만성 적자였어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최근 5년간 그 지역공항의 누적 적자액이 5천억 원에 이뤄요. 그것은 다 우리의 세금으로 보충이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자 폭은 네. 한국공항공사에서 네. 이제 부담을 하는데 어떻게 부담을 하냐면 제주나 이런 다른 흑자를 내고 있는 공항의 수익으로부터 그걸 이제 충당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요즘에 그 유럽을 예를 들어보면 공항에 물론 이제 공항에 이제 그 사업이 적자 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후 변화에 역행하는 곳으로서 공항의 문을 닫는다든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거죠.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코로나의 근본적 원인이 지구 과열화, 기후 위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항공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항공 수요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항공 수요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규 공항 건설 계획도 철회하고 있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항도 닫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의 거리 노선은 규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공항 수요를 줄이고 있는 공항 계획도 철회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공항이 15건이나 이미 있고 그중에 10개 지역공항은 매년 만성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여기다가 공항을 10개나 더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이신가요? 네네. 지금 현재 그래서 제6차 공항 개발 계획에 따르면 네. 여기다 10개나 더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공항까지 해서 총 10개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믿어지지 않죠? 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실화입니다. 네, 10개가 지금 만성 적자로 인해서 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플러스 10개를 더 짓겠다고 거예요.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예탄 면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네. 여야가 일사천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나요? 왜 이런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예, 공항이 이해가 안 돼요.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공항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필요하지도 않는 공항을 왜 또 짓는 걸까? 네. 그것도 대부분의 공항이 지어지는 곳은 새만금 신공항처럼 갯벌이거나 네.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꾼다거나 숲을 도려내서 소중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해서 공항을 짓고 있거든. 공항을 네.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왜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공항을 지어서 이득인 주체가 어디일까요? 상식적으로 바다를 메꿔서 또는 산을 다 나무를 베고 거기에다가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다 건설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 공항 건설하는 토건 자본, 네. 토건 자본의 이득인 거고 또 지역의 대규모 이런 기반 시설을 지어서 공항 같은 큰 대규모 시설을 지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 환상에 기대서 정치인들이 지역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공항 건설 계획을 남발하고 있어요. 공약을.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네.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 군산공항 바로 옆에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공항 바로 옆에 짓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군 기지의 확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이 공항 저는 난립계획이라고 부르는데 난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이득을 얻는 토건자본 이윤을 위해서 그리고 네.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의 그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군사기지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군산 공항에 이제 제가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깝고 뭐 공항 하나 더 있으면 어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아까 지역 경제 발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항이 생기면 우리 전북 경제에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기존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언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항에 들어서면 우리 전북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마 이러한 어떤 그 언론의 세뇌적인 어떤 편파적인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너무 그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분노하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을 2021년 5월에 출범시켜서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이 공항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그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단 한 개의 언론, 그러니까 일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 한 개의 언론도 예외가 없이 공항은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거고 전북 경제 발전의 필수이고 그 공항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 발전을 바로 발목 잡는 집단들이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공항 건설에 따른 제대로 된 그 판단을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전북도의 입장을 그대로 대리하는 보도를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3년 내내.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 보도를 일방적으로 그 접하고 있는 도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공항 지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전북 경제 발전 시킨데 네. 실제로 전북도가 이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의 날개요, 전북의 희망이요 이런 얘기들을 도지사를 앞세워서 막 홍보를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럼 하나는 좀 따져볼게요. 이제 이 새만금 신공항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뭐 전북 경제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나요, 이 공항이? 제가 정말 그래서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지면 전북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네. 의문이 들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따져봤어요. 근데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에 이 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BC라고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했는데 보통 BC가 1 이상 되어야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새만금 신공항은 0.5도 안 돼요. 네. 0.479밖에 안 돼요. 1위 기준인가 네, 보죠? 네, 네.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미 증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군산공항 운영 중이잖아요. 군산공항이 수요가 없어가지고 매년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산공항을 보면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에 국제공항이 건설되면은 지역 경제가 발전했을까라고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역에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들, 광역지자체들 공항 개항 전후로 경제 성장률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모든 지역 공항은 다 개항 전후로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공항이 지어져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면 공항 건설 후로 인구가 증가되었을까라고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다 따져봤어요. 네. 인구 증감도 봤더니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네. 인구 그 공항 개항 전후로 인구는 다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가 충청남도라고 했잖아요. 네. 충청남도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어요. 공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이거는 세종시 유입 인구를 제외하더라도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재미있는 거는 이 새만금 신공항이
민간공항,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전북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공항의 규모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동부가 물류 허브라고 하는 네. 허브 공항들을 찾아봤어요. 네. 이 시설 규모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동부와 그러니까 물류 허브 인천공항을 동부가 그 인천공항에서 대부분의 물류를 담당해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의 규모도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기장이라고 해가지고 주차 칸처럼 항공기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주기장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 주기장이 얼마일까요? 한 200개 네. 세계 국제공항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저께 강의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의 주기장 수가 242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무안국제공항 아시죠? 거기는 50개로 알고 있어요. 네, 다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네요. 거기만 하더라도 네. 유령공항, 적자공항으로 전락한 공항인데 네. 거기에 주기장 수가 50개예요. 네. 그리고 이제 태국 수완나품이 120개, 뭐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69개, 홍콩 책라콕 공항이 88개. 아무튼 이런데 네. 새만금 신공항 동부가 물류 허브를 하겠다. 그렇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의 주기장 수를 봤더니 띠오리 띠리리디 5개밖에 안 됩니다. 5개밖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동부가 물류 허브 그다음에 뭐 글로벌 그러니까요. 비즈니스 중심지가 지금 되겠어요. 장난 아니냐고요. 네. 그리고 활주로 길이도 네. 2,500m밖에 안 돼요.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보다 더 짧아요. 네. 그리고 활주로 수도 1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C급 항공기밖에 취항이 안 되고 화물 네. 동부가 물류 허브를 하겠다면서 네. 화물 전용기조차 취항할 수 없는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로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업 네. 계획인지 누구를 네네. 위한 사업인지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정부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 아니고 그 이면에 다른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네,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아주 오래전에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 이쪽 전라북도 도민들은 새만금 사업과 또 이렇게 혼합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새만금 이 신공항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상황 어떠한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새만금 신공항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새만금 신공항 전력환경 영향 평가가 용역이 착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6월에 환경부가 전력환경 영향 평가서 국토부가 전력환경 영향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서 협의를 요청을 해왔고 환경부가 2차례나 보완을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이제 끌어오다가 2022년도에 환경부가 그동안 보완을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보완을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2월에 조건부 동의를 해주면서 네. 새만금 신공항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이 이제 고시가 돼요. 2022년 6월에 국토부가 이 기본 계획을 고시를 했고요.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이제 2022년 12월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23년 1월에 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하는 업체를 네. 입찰하는 공고를 냈어요. 네. 그래서 공고 의뢰를 했고 3월에 이제 입찰 공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입찰 공고되면서 2023년 8월에 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개찰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라면은 그때 개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초안을 제출하고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네. 그리고 이제 2024년 상반기에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그 전북지방환경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이 만약에 이 사업을 협의를 해줬다. 그러면 2024년 상반기에 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죠. 우리가 지금 예, 이미 3월 공사를 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네. 작년 8월에 새만금 잼버리가 네. 복병이었죠.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면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파행이 이제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매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잼버리 부지 유치를 했다라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국적인 비판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2023 작년 그러니까 8월에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네. 같은 날 새만금 SOC 사업 예산안이 78% 삭감돼서 발표가 됐고 네. 또 같은 날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SOC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이 2023년 8월 개찰 예정이던 건설업체 입찰도 중단이 됐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것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감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네네. 감사원이 그때 그 잼버리 파행 네. 이후로 아마 그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공항에 그 감사는 잼버리 파행 이후로 이제 특별 감사를 하겠다고 한 거는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감사고 이제 올해 초에 네. 감사원이 전국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 공항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 공항들에 대한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올해. 그래서 근데 그 감사 대상 공항 중에는 가덕도 신공항은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럼 나머지 굉장히 공항들. 가덕도 공항은 정치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왜 빠졌냐. 네. 당연히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감사원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여야 이제 합동으로 일사천리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네. 그거는 특별법이라는 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네. 어디가 있습니까? 감사원은 감사원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특별법이라고 네네.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 걸면 귀걸이로 해서 어떤 힘 있는 권력 있는 어떤 정당이나 네.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네. 고도의 그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협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새만금 이름이 뭐였죠? 잠깐만요. 그 지금 새만금 반대 새만금 잠깐만요.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저도 갑자기 새만금 네.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네, 공동행동. 네. 지금 네. 전북 녹색연합회에서 사무국장님으로 일을 하시지만 네. 또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많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단체로 가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표의 이름이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새만금 이제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그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SOC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희소식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희소식인데, 네. 그러니까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매립 사업을 SOC 기반의 매립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또 다른 개발 사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리고 이 새만금 SOC 사업을 재점검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재점검 단이 와가지고 뭐 실사를 한대요. 근데 실사를 하고 뭐 관계기관을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겠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단위들을 봤더니 새만금 개발청, 개발공사, 네. 전라북도 지사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재점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점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단위들이 네. 단위들과 협의를 하겠다, 회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재점검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 이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이 싸움을 함께 해 나가면 좋은 네. 소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네. 생각으로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정보를 받아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채널 집중하시고요. 네네. 다른 데 채널 돌리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지금 군산공항도 30억 원의 지금 적자로 인해서 그 적자 폭은 아까 군산시가 뭐 비행기 착륙료, 이착륙료라고 하나요?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적자는 군산시가 메꾸는 게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공항공사에서 이제 부담을 짓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건 군산시가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하면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킬 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오히려 전북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적자로 운영 중인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항공사가 노선 취향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나 뭐 국토부가 공항만 지어지면 무조건 비행기가 취향해서 뭐 투자 유치가 되고 경제가 엄청 활성화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만 지어진다고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공항의 최종 소비자가 어디일까요? 우리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 우리겠죠?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군산공항을 새만금 신공항을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항공사가 항공기를 취향하지 않으면 절대 이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항의 최종 소비자는 항공사예요. 근데 항공사는 그 공항에 수요가 없으면 어떤 노선도 취향시키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국내 공항들은 지역 공항들의 노선을 취향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적자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공항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착륙 지원료, 그다음에 손실 보전금을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군산시하고 전라북도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지역 경제에 더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역 공항, 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다 막 만성 적재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려고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고 실제로 그 이제 그 양양 같은 경우는 2021년도만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30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만성 적자 유령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이제 불보듯 뻔하죠.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도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0.5도 안 돼서 BC가 적자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네. 분명히 경제성에 있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데 왜 군산 공항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고 거기도 분명히 군산 공항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국제공항, 그러니까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네. 국제공항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작은 규모인데 군산공항이 있는데 네. 왜 굳이 또 옆에다가 바로 공항을 짓지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를 꼼꼼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이 새만금 신공항과 군산공항을 연결하는 연결 유도로를 배치시켰어요. 그리고 관제탑도 애초에는 새만금 신공항 그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 보면은 관제탑의 위치가 여객터미널 근처였거든요. 근데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협의해주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고시 내용에는 스리슬쩍 관제탑의 위치가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연결하는 연결 유도로 중간에 위치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그 미군에서 이 군산공항 바로 옆에 수라갯벌 그 위치에다가 미군의 제2활주로 증설을 요청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신공항 계획을 보면은 군산공항 활주로 높이에 맞춰서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높이를 맞췄어요. 그래서 7m 이상 그래서 교차 사용 가능하도록 언제든지 교차 사용 가능하도록 그 활주로 높이를 맞췄어요. 이건 딱 명백한 거죠. 군산공항 미군이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희망할 때 새만금 신공항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거기 군산공항은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서해 쪽에서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미군 기지가. 근데 미군은 계속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기지로서 군산공항 주변을 기지 확장을 해왔어요. 새만금 신공항은 결국에는 미군의 제2활주로 증설에 불과하고 따라서 미군의 기지 확장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도민들에게는 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시켜줘야 됩니다. 혈세 들여서 하면 누가 지으라고 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국제공항을 짓겠다라고 둔갑시키지만 전북 도민의 50년 수건 사업입니다. 라면서 둔갑을 시키면서 항공오지라는 거짓말을 유포시키면서 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막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군의 제2활주로 증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신 것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맞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맞아요. 군산공항과 지금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그 갯벌 사이에는 그냥 논 하나 지금 두고 있는 1.3km 정도밖에 안 되는 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활주로 높이도 같이 맞추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관제탑을 군산공항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로 지금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이 새만금 신공항을 지으려는 명분 중에 하나가 군산공항이
미군 공항에 미군 기지 안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미군 군공항 안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은 공역이 90% 이상 겹쳐요. 그래서 통합 관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관제를 미군이 하게 돼요. 그렇죠.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관제 두 개가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합으로 미군이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 이 관제를 통합 관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군이 관제를 하면은 미군이 관제를 한다면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군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놓고 미군이 이러하니 우리가 공항을 활주로를 지어줘야 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뭐 전북 경제 활성화라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도민들 호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군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과의 이제 소파의 그런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떻든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그 미군과의 그러한 그 조약 때문에 협정 때문에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미군이 대놓고 새만금 신공항을 지어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지면은 미군한테는 좋은 거예요. 기지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지면 소파 같은 규정에 의해서 미군이 원할 경우 공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네. 우리가 안 지으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여할 공항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미리 그냥 충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래야 되냐고요. 공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준 국장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남바다야였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자 공동 행동에서 이 천막 농성을 760일 동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신공항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농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나도 이 행동에 함께 하고 싶겠다라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새만금 신공항 철해촉구 천막 농성은 오늘로써 770일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농성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이 농성장이 있는 곳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청사 앞이에요. 국토교통부랑 환경부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네. 재밌는 게 국토부 개발 행위를 열심히 허가해주는 환경부가 옆에 나란히 다정히 붙어 있어요.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견제해야 아닌가요? 되는데 나란히 붙여놔가지고 열심히 허가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청사 바로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까 이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경과를 말씀을 드릴 때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이 환경부가 협의를 해주게 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그때 이제 저희가 환경부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주면 안 된다. 동의해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부동의하라. 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매일같이 농성을 하고 있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제주에서도 오시고 청주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많은 단체와 시민들께서 농성장으로 지킴이를 지원해서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단 하루 태풍이 거셌던 작년 단 하루를 네. 제외하고 네. 매일같이 선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킴이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매주 이 농성장으로 와주셔서 선전전 함께 하실 지킴이를 모집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때 가능한 시간대 오셔서 선전전 같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 녹색연합에 연락하시면 그 네.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북 도민뿐만 아니라 새만금 신공항은 사실은 전 우리 나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북 도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경기도, 강원, 부산에서도 오셔서 이 선전전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5개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 10개의 공항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만큼 우리 이 개발이 나라 전체를 황폐화시키는가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공항을 짓는 거 반대, 환경적인 문제도 되고 경제 성과도 저는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사업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 2년 넘게 하루만 제외하고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새만금 신공항을 막아내야 되고 이제 이제 수락 갯벌에 공항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그 갯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 새만금 신공항을 막아내고 수락갯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네. 몇 가지만 네. 일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수락갯벌은 생태적 가치가 아까 이제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맞는 말씀이고 이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수락갯벌의 위치 때문이에요. 수락갯벌은 이제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갯벌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는 멸종위기 종들을 비롯한 철새의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이기 때문에 이 핵심 기착지인 이 수락갯벌이 없어지면은 새들이 어떻게 될까요? 갈 곳이 없어지겠죠. 네. 이제 쿤디뿌리 도요 같은 새들은 이제 여기 호주,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 이렇게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한국 서해안에 와요. 수락갯벌에도 오고. 근데 호주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쿤디뿌리 도요가 8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네. 새만금 갯벌에 와요. 8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네. 와가지고 쉬었다가 쉬었다. 먹이 네. 활동을 하고 이제 보충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착지가 없어지면 그러면은 어떡하나? 그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고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국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지정한 법정 보호종이 53종이나 돼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고 53종이요. 53종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네. 숫자가 네네네. 있어요. 그리고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중한 생명들이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수락갯벌은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습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식지를 잃은 많은 동식물들이 이제 이 수락갯벌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사업이 많은 분들이 이제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미 이 사업이 뭐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직 매립이 완료된 비율이 30%도 안 되고 윤석열 정부는 2050년도에나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50년까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절대 안 끝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계속 매립 중심에 그 귀한 갯벌과 소중한 생명들을 없애가면서 매립 중심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엔 100% 농지 조성이 목표였다가 중간에 여러 차례 그 계획을 바꾸면서 지금은 30%로 농지 조성이 바뀌었고 뭐 산업단지를 하겠다, 뭐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태양광 부지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나 수성태양광 뭐 사업을 그 계획을 추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나 그 대체 용지로 언급하고 지정한 곳이 바로 수라갯벌과 그 인근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대체 서식지로 수라갯벌이다. 그런데 수라갯벌이 없어지면 그건 다른 예. 사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 지정한 대체 서식지하고도 충돌되는 거죠. 다른 네. 사업하고도 충돌이 되는 거고 다른 사업들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서식지를 잃은 동식물들이 대체 서식지로 수라갯벌을 갈 거라고 했는데 그 수라갯벌마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황무지가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수라갯벌이라는 곳은 새만금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생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네. 한국의 갯벌이 등재됐어요. 그렇죠. 네네. 뭐 순천 굉장히 갯벌 유명하죠. 네. 예. 그 한국의 갯벌로 등재된 갯벌이 어디냐면은 이 수라갯벌 바로 옆에 있는 서천갯벌, 그다음에 바로 또 옆에 있는 고창갯벌, 그다음에 보성 순천갯벌, 신안갯벌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어떤 이유로 이 한국의 갯벌을 등재시켰는지.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생태 지역이다. 한국은 한국의 한국이라는 갯벌. 그렇죠. 한국의 갯벌. 네네네. 그런데 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인 고창갯벌과 서천갯벌은 수라갯벌과 하나의 생태 권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행정구역별로 나눠져 있지만 새들의 입장에서는 서천갯벌과 수라갯벌은 그냥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네. 그래서 서천갯벌이 만조시에 새들이 수라갯벌로 와서 쉬고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갯벌로 그러니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수라갯벌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되는 정말 전 지구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 곳이고 또 이 갯벌의 보존이 더 점차 강조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30년 전에는 갯벌이 굉장히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돼서 무조건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 매립해서 땅을 늘리자라는 게 일반적인 정서였는데 이제는 33년이 지났어요. 네. 그 33년이 지나는 동안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 가열화가 너무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어서 또 생물 다양성 붕괴 또한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구 생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지금 닥친 일이고 현실화되고 있는 재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온실가스, 지구 가열화를 늦출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도 그 중대한 과제이지만 그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복원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한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세계 각국은 역한척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간척했던 것을 재자연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일부러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고 수라갯벌에 널려 있는 대규모 서식지를 형성하고 있는 염생식물을 일부러 돈 들여가지고 식재하고 있고 그래서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갯벌을 복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려고 갯벌을 복원한다면서 돈 그렇죠. 들여서 한쪽에서는 또 돈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는 네.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모순을 자처하고 있고 네.
또 아시다시피 이 새만금 신공항을 짓는데 비용이 8천억 원 이제 잡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앞으로 유지 보수 비용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거기에 갯벌이란 연학 지반 위에 짓기 때문에 부등치마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그 향후에 계속 부등치마로 인한 유지 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혈세를 정말 낭비하는 거고 그 돈으로 주민 지역 도민 편익,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겠다 하는데 제가 정말 최근에 이제 군산 터미널 옆에 있는 대하 터미널을 가게 됐어요. 네. 대하 터미널을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지도 없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관리도 안 돼 있어요. 아니 도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려면 그 1조 원으로 네, 공공교통,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게 훨씬 이로울 거예요. 네. 실제로 이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서울 가는데 1시간 10분, 20분 KTX 또 네. 전주에서 SRT도 있고 하면은 네, 네, 굳이 네.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도 훨씬 더 저렴하게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있어요. 공간. 네. 이 보면은 아까도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각국이 공항 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교통수단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아까 플라이 쉐임 운동도 말씀하셨는데 세계 각국은 이제 규제도 하지만 소비자들도 항공기로 여행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네. 안 타기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2018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해서 2018년에 국내선을 포함해서 전체 항공기 이용객은 전 세계 인구의 11%밖에 안 됐고 그중에서도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은 세계 인구에서 고작 2에서 4%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도민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공항이 아니라 철도 같은 그렇죠.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무상화하는 게 더 훨씬 이롭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막아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세 낭비도 있지만 이게 미군의 제2활주로 증설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전쟁기지 확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제 대만에서 그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로 지금 중국과 대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군이 만에 하나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에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실제로 군산 공항에 있는 전투기를 오키나와에 8개를 투입시켜가지고 전쟁 훈련을 실제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대만과 중국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군산 공항이 가장 그렇죠. 먼저 네. 총알바지가 될 것이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그렇죠. 아시아 문제는 사실은 전 네, 세계적인 문제, 네, 네, 제3차 맞아요.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 이건 소설이 아니고 진짜 실제하는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미군의 제2활주로 증설,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시설 확충이라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싶은 게 이 사업을 막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싶은 게 거기에는 우리처럼 진아 선생님처럼 저처럼 살아있는 생명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이름 없는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방송 다시 한번 언제 또 시간을 내서 계속 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시간이 시간이 너무 너무 짧아서 짧네요. 짧죠. 다시 한번 네, 모시면 오시겠죠? 아, 당연히 와야죠. 네, 네. 네. 자, 오늘 녹색연합 김지은 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다 담기는 어렵고 다음에 또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best I can if I